자, 봅시다. 오늘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이제 남아있는 것들 전부 다 볼 거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평면도형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원과 부채꼴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데 원이랑 부채꼴이랑 뭐가 다른지 알죠? 혹시 지금 원과 부채꼴을 안 배운 사람 있어요? 아, 배우셨어? 네. 이 핸드폰 주인. 잠시 여기 위에만 좀 올려놓을게요. 제가 뭐 따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로 좀 확인 좀 할게요. 더워서. 자,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거랑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를 지금 볼 겁니다. 자, 먼저 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이 두 개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로 이루어진 거야. 두 개가 딱 제일 중요한 거고 이 두 개만 있으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뭘까요? 중심과 반지름이요. 중심이랑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얘를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중심이 있을 때 반지름. 이젠 있어 보이게 스몰 r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적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 원에 대해서 얘를 쪼갤 거거든요. 얘를 쪼개는 것에 대한 이름도 각각들이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그었어. 이 빨간 색깔 이름이 뭐죠? 현. 그 다음은 얘를 뚫어버려요. 이 선은 어떤 선이죠? 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이름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원에서 조금 조각을 내서 떼낼 거야.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각도에 맞게끔 떼낼 거예요. 피자처럼 떼내는 거야.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색깔에 대한 이름이 뭐죠? 얘가 부채꼴이에요. 저기 파란색으로 떼낸 거. 제 파란색 자체는 부채꼴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 얘네는 이름이 뭐다? 이 빵 손잡이 이름 뭐야? 아니, 피자 손잡이 이름 뭐야? 호. 그죠? 그래서 나는 얘를 피자 손잡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피자 그 뒤에 먹나요? 안 먹어요? 그럼 피자 나도 먹긴 하는데 걔를 피자 손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손잡이 부분이 얘를 호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가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는 활꼴이라고 하는 게 하나 남아있는데 솔직히 활꼴은 잘 사용되진 않아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여기 이 모양이 활꼴이라고 하는데 활꼴은 솔직히 많이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미안합니다. 그 밑에 있는 부채꼴의 성질 있죠. 자, 성질 나왔네. 뭐 준비하셔야 돼? 성질 나왔네. 뭐 준비하셔야 돼? 형광펜 준비하셔야지. 성질 나왔으면 형광펜 준비하셔라.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야.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각각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 중심각이 같을 때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자, 중심각이 크기가 같을 때는 넓이가 같습니다. 권혁준? 네. 다음 세 번째.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다음 네 번째입니다.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다 정비례하는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 현이라고 하는 애는 중심각에 대해서 정비례하진 않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원의 둘레랑 넓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가 나옵니다. 자,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이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좀 동그라미 같지? 자, 중심이 있을 때 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 원에 대해서 둘레라고 하는 애, 넓이라고 하는 애를 구할 건데 둘레는 어떻게 구해? 파이 아시죠? 파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둘레라고 하는 애는 2 파이 r이다. 넓이는요? 아이 똑똑이들. r제곱 파이라고 적을게요. 파이 r제곱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나 이거 피자 조각 뗄 거다. 나 많이 먹을 거거든. 요만큼 뗄 거야. 이만큼을 뗄 거야. 얘 이름 뭐라고 했지? 부채꼴이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x도라고 한번 둬보자. 자, 이 부채꼴에 대한 넓이와 호의 길이랑 넓이를 볼 거야. 얘는 원이었고 여기에는 부채꼴을 볼 거야. 자, 먼저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자, 얘 삼각형에 대해서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이 원에 대해서 둘레가 있었지. 그치? 근데 내가 이만큼 피자 조각을 떼낸 거잖아. 내가 뗀 만큼만 둘레를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의 둘레라고 하는 게 2파이 r이었는데 우리가 2파이 r은 얘 전체인데 그 중에서 피자 조각 떼낸 것만 보기 위해서 얘가 360도잖아. 그 중에서 x만 해당하는 애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360도분의 x도 이렇게 가지고 와주는 거다. 알겠죠? 알고 계시죠? 다음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의 넓이라고 하는 애가 파이 r 제곱이었다. 그지? 파이 r 제곱이었는데 우리가 x만큼 떼낸 것만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중심각이라고 하는 얘가 360도인데 그 중에서 x만 관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360도분의 x를 곱해주시는 게 부채꼴에 대한 넓이가 된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 호의 길이, 이 호라고 하는 애는 L이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고요. 넓이라고 하는 애는 대문자 S로 나타냅니다. 자, 이 두 개의 관계식을 봤을 때요. 이 S라고 하는 애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R L이라고 하는 넓이 공식이 또 하나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요? 얘 고2 때 나옵니다. 고2 때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RL이라고 하는 거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70번 문제부터 해서 쭉 풀어볼 겁니다. 먼저 그림이 좀 많아서요. 70번과 72번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실까요? 그림 그리는 동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왜 지우개 하나만 훔쳐올게요. 풀고 계세요. 저번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서 쌤 지금 손목이 나가버렸어. 손목이 너무 아파. 손목이랑 여기 양쪽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파스 4개 붙였어. 하나, 둘, 셋, 넷. 거의 타노스급. 하나만 더 하면 타노스인데. 아, 스파이더맨 뭐야 그래서? 장래희망이 스파이더맨인 거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가 스파이더맨이야? 선생님 분이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셔서 스파이더 옷 입고 돌아다니신다고.
그래서 학교쌤이? 아니 그 진로쌤이. 그 진로쌤이? 약간 이번에 특별한 날에만 약간 오는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다닌다고? 실제로 그 스스로 만든 게 그 정도면 그냥 스파이더맨인데? 와우. 2층에서 뛰어날 때 네? 뛰어내렸다고요? 아니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서 6살 때 네. 뛰어내렸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당연하죠. 뛰어내렸는데. 뽀각하죠, 이게. 어우. 기억장 관리 일장 그런 끔찍한 말. 이 그림이 너무 많아. 혹시 두 개 다 푸신 분? 두 개 다 푸신 분? 답 물어보시죠. 70번 답은 뭘까요? 8, 그렇죠. 다음 72번은요? 푼 사람? 72번. 자, 오늘 끝까지 봐야 돼서 미안합니다. 이거 책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있고 뒤에 답지도 있어요. 이거 내가 손으로 직접 친다고 손목 나갔거든요. 꼭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직접 다시 풀어보시는 거야, 집에서. 그러면서 복습을 하시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봅시다. 알겠죠? 자, 70번부터. 근데 이거 수업 끝나면 그럼 몇 시지 않아요? 네, 오늘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70번 문제 보게 되면 얘 중심각도가 54도인 애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4c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CD라고 하는 호의 길이를 찾아야 된다. 얘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얘의 길이를. 자,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애를 사용할 건데, 지금 여기에 DO라고 하는 애랑 DP라고 하는 애, 얘 두 개가 같다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거든요. 얘가 하나의 힌트야.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얘 각도랑 얘 각도가 똑같아요. A라고 하는 각도로 적어 놓을게요. 자, 얘를 적고 놨더니 요만큼의 각도는 이 A라고 하는 외곽으로 나오겠네. 맞아요? 다음 DO 길이랑 CO 길이는 두 개가 똑같죠.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각도도 2A라고 하는 각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깜짝이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각도는요 180도라고 하는 거에서 4A만큼 뺀 각도입니다를 찾을 수 있죠. 돼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 54도라고 하는 거에서 더합니다. 얘를요 180도 더하기 빼기 4A. 도 표시는 저는 하면 안 되겠다. 너네 생략할까봐.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4A라고 하는 각도에서 A만큼을 더한다. 얘가 얼마? 평각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180도, 180도 날아가고요. 여기에 있는 건 마이너스 3A예요. 이항시킵니다. 3A가 되고요. 왼쪽에 남아있는 게 54도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18도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게 18도네. 여기에서 180-4A라고 하는 이 각도를 찾게 되면 108도가 나온대요. 얘가 108도가 나온대, 108도가. 자, 근데 이 108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까? 얘 54도일 때가 4cm래. 호의 길이네. 중심각의 정비례합니다. 2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CD라고 하는 길이가 8cm가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부채꼴의 성질을 쓴 겁니다. 중심각의 정비례한다. 됐니? 됐어요? 네. 네. 좋아요. 다음 71번. 71번 보시게 되면요. 으악! 그림 잘못 그렸네. 여기도 비었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색칠하는 것에 대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일단 반지름이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얘를 3등분 시켰대. 그럼 여기 조그만 애의 지름이 얼마? 4가 되는 거야.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똑 떼서요. 귀를 똑 떼서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쏙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 떼는 거야. 똑 떼서 여기다 쏙 집어넣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림이 어떤 애가 나오냐면은 내가 초록색으로 그릴게. 여기에 반원이라고 하는 애 하나 나오고 오른쪽에도 반원이라고 하는 애 하나 나오고 지금 귀가 하나 달린 애 하나 또 달려있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되는데 얘 두 개 하나로 합치면 또 원 되지. 원이 두 개인 거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지름의 길이가 12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지름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넓이 구하게 되면은 반지름 절반에 대해서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여주시면 되겠다. 여기는 36파이. 얘는 4파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와서 두 개 더하면은 40파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72번 문제입니다. 자, 7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조금 복잡하죠. 자, 얘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색칠되어 있는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부채꼴 그냥 불어보자 볼게요. A, C, E라고 하는 이 넓이에다가 C, D, E라고 하는 삼각형을 더할 거예요. 즉 여기 밖에 있는 요만큼의 부채꼴 넓이에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얘에 대한 부채꼴 있죠. 부채꼴 B, C, D라고 하는 애를 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기 있는 A, B, C라고 하는 애 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오겠죠. 돼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얘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가 부채꼴에 대해서 반지름이 길이야. 그럼 이 C라고 하는 얘 길이도 12가 되겠지. 돼? 다음 여기 있는 BC라고 하는 애 길이가 6이야. 얘도 부채꼴에 대한 반지름이 되니까 얘가 6이 되거든. 여기 있는 이 DC라고 하는 거랑 ABC라고 하는 애랑 어떤 관계인지 보이니? 두 개가 무슨 관계일까? 합동이 되지. 그지? 얘 무슨 합동이야? SAS. 그지? 정확하게 말하면 RH 합동이야. 아, 얘 RH 닮음이지. SAS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도가 60도가 돼요. 그럼 여기도 60도겠네? 해서 부채꼴 넓이를 다 찾을 수가 있다. 됐나요? 아, 그리고 얘가 합동인 이유가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참.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도네예요. 돌아가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얘랑 똑같은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SAS 합동이 되는 거. 자, 그러면 큰 거 부채꼴부터 넓이 구해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2야. 12 제곱 파이에다가 중심각이 지금 60도, 60도니까 120도죠. 다음 삼각형 EDC 넓이 여기 ED 길이 몰라. 그냥 냅둘 거야. 다음 부채꼴 BCD라고 하는 애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거든. 반지름 제곱 파이에다가 중심각이 120도네. 360도분의 120도야.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삼각형 ABC 넓이 얘도 몰라. 냅둘 거야. 근데 얘랑 똑같은 애였어. 넓이도 똑같겠지. 얘랑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게 얘 더하기 얘가 얘 빼기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계산을 하면은 48파이, 위에 거는 48파이, 밑에 거는 12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36파이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73번 같은 문제는요, 힌트를 주자면은 나눌 거예요. 직접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얘는 풀어보시죠. 73번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있죠. 있긴 있죠. 그래서 힌트만 좀 그려주고 집에서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실게. 원 하나, 둘, 셋. 반지름 길이 다 똑같거든요. 얘 둘러싸는 얘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얘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나눠요. 얘네들 진짜 그림이 너무 못생겼는데, 얘랑 가지고 가면 하나의 원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길이 구하면 둘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하나랑 직선 세 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은 입체도형입니다. 자, 입체도형인데 다면체라고 하는 거, 면이 많은 거를 다면체라고 한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거, 각불대. 각불대라고 하는 거야. 자, 뿔대라고 하는 거, 아니 각불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각불이 뭐죠? 밑에가 하나의 다면체인데 얘가 한 점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각 꼭지점에서 한 점으로 모인 거. 걔가 뿔이라고 하는 애잖아. 그래서 각져 있는 뿔이다 해서 각뿔인데, 얘를 목을 잘랐어. 목을 잘랐더니, 목을 자르면 여기 단면이 좀 징그럽긴 한데, 목을 자르면 단면이 나오잖아요. 이 단면이 달려있는 애가 각불대라고 하는 애야. 알겠죠? 그래서 각불대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거 N각기둥, N각불, N각뿔대 있다. 그죠? 얘는 개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얘를 계속 생각으로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N각기둥이랑 N각뿔대는 개수가 똑같아요.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다 똑같습니다.
옆면 모양만 달라요. 그래서 N각기둥, N각뿔 대 잠시만 그림만 하나 좀 그려주시면 얘는 사각기둥이다, 그죠? 얘가 기둥이다. 그 다음에 뿔대라고 하는 거. 얘 밑에다가 그냥 그림 하나만 좀 다 그려주세요. 표 밑에다가. 뿔이라고 하는. 순서가 되게 바뀌었네. 다 되셨을까? 자, 다 하신 분들은 뒤에 39페이지에 있는 표를 좀 보고 계시죠? 39페이지에 뒷장 넘어가시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얘 표 좀 보면서 얘는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 표를 다 못 외우셨으면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얘는 정다면체라고 하는 애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정다면체라고 하는 거는요, 종류가 5개밖에 없어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표에다가 별표 3개만 해주시고요. 별표 3개만 해주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면의 모양,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모서리 개수, 꼭지점 개수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정다면체라고 하는 건 이 5개밖에 없다. 어떤 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76번과 77번을 풀어볼 겁니다. 자, 제가 그림 그릴 테니까 77번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77번. 77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푸셨으면 위에 있는 76번도 푸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76번이랑 77번 보시게 되면 얘는 전개도라고 하는 게 그려져 있다, 그지? 이 전개도 보고 여러분들이 입체도형을 직접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대충 정다면체에서요. 당연히 쟤는 8면체 나올 거고 얘는 6면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여기서 접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양 알잖아요. 그냥 8면체 그리세요. 8면체를 미리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알파벳만 대응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쌤은 얘네들 이 모양이 나왔을 때는요, 제일 많이 겹쳐져 있는 거 있죠. 얘를 꼭지점으로 쭉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J라고 적을 거고요. 제일 많이 모이는 것도 H다, 그죠? 이 H라고 하는 거를 바닥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순서대로 A, B, C, D 적어줄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요, 얘부터 하나씩 붙어 있는 애를 볼 거야. C라고 하는 애가 E랑 붙는 거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F랑 붙고요. 다음 A라고 하는 애가 H랑 붙겠다, 아니 G라고 하는 애랑 붙겠다, 그지? 근데 G랑 I랑 A랑 같이 붙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긴다.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자, AB랑 겹쳐지는 거 한번 볼게요. AB랑 겹쳐지는 모서리 GF 있다, 그지? 맞아요? AB랑 겹쳐지는 거 GF가 있습니다. 자, GB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자, GB는요, 여기랑 여기인데 지금 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GB는 안 되고요. IB도 안 되죠. 선 없거든요. 다음 IF 없어요. IF 선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는 맞나? GF 밖에 없다는 거야. 얘밖에 없다는 거야. 얘밖에. 다음 AB랑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를 찾을 거야. 자, AB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JD라고 하는 애랑 JC라고 하는 애, 다음 DH라고 하는 애, CH라고 하는 애, 총 4개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그림 그려놓고 하면 돼. 아, 물론 이 전개도를 그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그냥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A, B, C가 나와 있는데 얘 그림 그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나 여기를 A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2칸 가서 B라고 잡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C라고 하는 애는 얘 잘 접어보면은 여기로 온다라는 거 얘는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3개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그림에 대해서 각 ABC라고 하는 애를 구하래요. 여기 있는 각을 구하래요. 여기에 이 단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이 ABC라고 하는 이 단면, 얘는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죠. 그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대각선 길이니까 3개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각의 크기 60도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돌리는 거야. 돌렸을 때 나오는 도형을 회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돼요? 자, 회전체에 대해서 명칭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전축이고 하나는 모선이에요. 자, 모선이라고 하는 애는 옆면을 만드는 선분, 얘를 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대라고 하는 게 나온다. 원뿔은 아시잖아. 밑면이 원이고 뿔 모양인 거. 근데 거기서 목을 자르면 원뿔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원기둥, 원뿔대, 원뿔구. 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 회전체의 성질 나온다. 그죠? 회전체의 성질. 형광펜 준비.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회전축의 수직에다가 형광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축으로 돌렸거든.
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은 전부 다 원이 나와요. 그 말이거든요.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알겠지? 다음 두 번째 성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단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라는 건데, 회전축을 포함해. 얘를 포함해서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수직은 얘고 포함하는 거는 이렇게 자르는 거야. 돼요?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78번은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79번, 80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9번과 80번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먼저 79번 얘를 보시게 되면 얘 좀 특이한 모형이잖아요. 축이 있을 때 위에 4 요따구로 생겨서 요만큼이 8 아니구나. 얘가 이렇게 잘렸 으악! 요만큼이 8 요만큼이 2 그 다음에 얘가 4.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회전시켰어요. 회전시켰고 지금 두 번째 줄부터 보게 되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넓이가 90이래. 자,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 얘를 돌린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얘 대칭시킨 거. 이렇게 대칭시키네. 얘가 나온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지금 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 넓이가 90이야. 92 제곱센치다.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얘 넓이는 여기 길이를 x라고 두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위에 있는 사다리꼴 얘 모양에 대한 넓이 4 더하기 x 아랫변 더하기 밑변이다. 그지? 그리고 나서 2분의 1을 곱해줄 거고 높이 8을 곱해준 거 얘가 넓이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라고 하는 애로 구할 수 있는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으니까 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92가 나온다는 뜻이죠. 얘는 사다리꼴 넓이인 거고요. 얘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걔가 왼쪽과 오른쪽에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준 거고요. 얘 넓이가 92인 거야. 얘 전부 다 계산해보자. 얘 4고요. 얘 날아가요. 얘는 약분시키죠. 46이라고요. 그러면 16 더하기 4x 더하기 x라고 하는 게 46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다음 5x라고 하는 게 넘어가서 30이 되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6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제일 긴 거에 대해서 x 값 6이라고 구해놨다. 그지? 자, 얘를 회전시켰는데 회전시켰을 때 이젠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축에 수직하게 자르는 거야. 그 중에서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큰 거예요. 얘겠죠. 얘가 가장 긴 반지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때 나오는 단면의 넓이는 36 파이라고 하는 넓이로 나온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회전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보시죠. 나머지는 다 직접 해보시면 돼요. 다 할 만한 것들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번인가 말씀드렸잖아요. 2학기 부분에 있어서는 풀어줄 거 하나에 뭐 집에서 할 거 하나 이렇게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는 할 만한 거라서 집에서 다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1번 문제입니다. 41쪽이요. 41쪽 보시게 되면 이제 기둥의 겉넓이랑 부피가 나오거든요. 얘는 뭐 따로 설명할 거는 없고요. 겉넓이는 진짜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면에 대한 넓이들을 다 더한 게 겉넓이잖아. 기억나?
다음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게 기둥에 대한 것이거든. 근데 뿔은 어떻게 될까? 기둥에 대해서 3분의 1을 한 게 뿔이야. 기억나요? 기둥이랑 뿔 넓이 비율 알아요? 확실해요? 자, 걔가요. 저기 뒤에 43페이지 가면 나오거든요. 그냥 참고로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8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8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얘를 귀퉁이를 똑 떼낸 거야. 귀 부분을 똑 떼냈어. 자, 얘 건널비 달라져? 안 달라져. 건널비는 똑같아. 그지? 왜? 내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냥 평면이야. 앞에서 봐도 그냥 평면이야. 위에서 봐도 그냥 평면이거든? 그래서 건널비는 똑같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떼내든 말든 건널비는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건널비라고 하는 게 19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높이라고 하는 애를 구할 수 있다. 그지? 여기가 7, 여기가 5잖아?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애를 h라고 적으면 7 곱하기 5라고 하는 거, 얘가 밑넓이야. 밑넓이가 2개 있는 거. 다음 이 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옆면의 넓이요. 5h라고 하는 애, 얘도 2개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앞면, 앞뒤로 2개 있으니까 7h가 2개 있겠죠. 얘가 건널비가 되는 거야. 얘가 35고 2 곱하니까 70. 얘가 10h, 14h야. 24h야. 얘가 190이래.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애가 5라고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 구했거든. 높이 구했거든. 자, 떼낸 거에 대한 부피가 60이거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얼마냐라는 건데, 떼내기 전에 있었던 부피는 7 곱하기 5 곱하기 5일 거 아니야. 거기서 60만 빼주면 되겠지? 그치? 7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175가 나온대. 내가 계산해왔어. 그래서 175에서 60을 뺀 115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부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떼내든 말든 건널비는 똑같습니다. 걔만 알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왜냐면은 이거 떼낸 모양 이거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서 그래. 안 나오면 말고 난 나올 것 같거든. 자, 그 다음 뿌리 건널비랑 뿌리 부피야. 얘도 뭐 마찬가지야. 말했듯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피,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 뿌리 부피는 밑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돼. 그게 뿌리 부피가 되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얘는요 83번 문제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얘만 풀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83번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풀 것 중에서도 어려울 게 있는데 혹시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요 저한테 그냥 가지고 오셔도 되거든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근데 본관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죠? 일단 여기 뒤에 답지를 넣어놨어요. 최대한 답지 안 보고 푸는데 정 모르겠다 답지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가지고 오시죠. 저 본관에 5층에 오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으로 가지고 오시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조교님한테 물어봐도 되겠네요. 어차피 다음 주부터 이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내주시는 걸 빨리 끝낸 다음에 얘를 질문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어쨌든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봅시다. 자, 얘요. 이 전개도에 따라서 얘를 오려냈대요. 얘를 이렇게 다 오려냈는데, 이 오려냈을 때 얘 건널비라고 하는 애가 사각뿔에 대한 건널비가요, 처음에 있던 정사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된대.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한번 봅시다. 얘를 오렸어. 얘를 접을 필요 없지. 왜? 우리는 건널비 구하는 거거든. 건널비는 그냥 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면적만 구할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를 얘를 x라고 할 거야. 얘를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힘이 너무 센가 봐. 얘랑 얘에 대한 길이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15라고 하는 거에서 x를 빼요. 그러면 15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길이가 얘네 두 개 합친 거니까 하나는 2로 나눠준 길이가 된다. 돼요? 자, 제일 가운데 있는 사각형 넓이 x제곱이에요. 하나의 삼각형에 대한 넓이는요, x라고 하는 거, 얘 x 곱하기 높이 2분의 15 마이너스 x. 맞아요. 그리고 2분의 1까지 해주셔야 된다. 자,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해줄 거야. 얘가 건널비다, 그지? 얘가 건널비인데 기존에 있었던 정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3분의 1이야. 3분의 1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겠지. 15 곱하기 15.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할 거야. 2, 2, 4. 약분되지? 얘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5x야. 여기에 있는 x제곱 x제곱 사라져요. 결국에 남아있는 게 15x라고 하는 애인데 15 하나 약분시켰더니 x라고 하는 거 5 나오네. 자, 그래서 사각뿔에 대한 밑면의 한 변의 길이 x라고 정해놨어. x가 5죠. 그래서 5cm라고 끝나게 되는 문제가 된다.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거 9 하고 통계로 넘어가시죠.